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어떤 나라가 모든 거를 다 잘 만들어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그런데도 굳이 무역을 해야 하나? 어때요? 되게 그럴듯한 질문이죠. 오늘은 바로 이 경제학의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재밌는 질문, 교역의 이득에 대해 파헤쳐 볼 겁니다.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원론 교재를 바탕으로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도대체 왜 나라끼리 무역을 하는 걸까요? 이걸 하면 왜 양쪽 다 좋다고 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쪽이 이득 보면 다른 쪽은 손해보는 그런 제로섬 게임 아닌가 싶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와, 이게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1970년대 이후로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하나만 딱 봐도 국제 무역이라는 게 우리 경제에 정말 중요하구나 바로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까 던졌던 그 질문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한 나라가 진짜 모든 걸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싸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면요? 굳이 다른 나라랑 교역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혼자 다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적인 수수께끼입니다. 자, 이 좀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아주 쉬운 비유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바로 의사와 타이피스트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수도 있어요. 무역의 비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보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뭐냐? 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 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 그중에서 가장 아까운 것의 가치, 그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예시가 있죠? 어떤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진료는 물론이고요. 타이핑까지 비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렇다고 이 의사가 직접 서류를 다 타이핑하는 게 과연 잘하는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의사가 1시간 동안 타이핑을 한다고 쳐요. 그럼 문서 10페이지를 칠 수 있겠죠. 근데 그 시간에 뭘 포기해야 하죠? 맞아요. 환자 3명을 진료해서 벌 수 있는 돈을 포기해야 합니다. 반면에 비서를 쓰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타이핑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 타이핑을 하는 기회비용은 바로 환자 3명의 진료비. 이게 너무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의사는 그냥 자기가 압도적으로 잘하는 진료에만 집중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떠세요? 의사와 타이피스트 비유를 들으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바로 이 원리, 이 직관을 그대로 국가 간의 무역에 적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이고 그의 위대한 발견이 바로 비교 우위론입니다. 리카도가 뭘 말했냐면요. 각 나라가 그냥 절대적으로 잘 만드는 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잘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기회비용이 더 낮은 상품을 만드는 데 특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이게 바로 자유무역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숫자를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요. 교재에 나오는 예시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한국은 쌀 한 단위를 만들 때 노동력이 5만큼 필요하고 옷 한 벌에도 5가 필요해요. 근데 말레이시아는요? 쌀은 4, 옷은 2밖에 안 들어요. 그럼 뭐죠? 말레이시아가 쌀고 옷도 둘 다 한국보다 더 잘 만드네요. 이걸 우리가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말레이시아가 다 잘 만드니까 무역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바로 여기서 핵심은 절대 우위가 아니라 우리가 방금 배운 기회비용을 따져보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표를 가지고 각 나라가 옷 하나를 만들 때 쌀을 얼마나 포기해야 하는지 그 기회비용을 같이 한번 계산해보죠. 자, 먼저 한국부터 볼게요.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한국이 옷 한 벌을 만들려면 노동력이 5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이 노동력 5를 옷 만드는 데 안 쓰고 쌀 만드는 데 썼다고 상상해 보세요. 쌀은 1단위 만드는데 노동 5가 드니까. 그렇죠. 정확히 쌀 1단위를 만들 수 있었겠네요. 결국 한국한테 옷 1벌의 기회비용은 바로 쌀 1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레이시아 차례. 말레이시아는 옷 한 벌의 노동력이 2만 필요해요. 그럼 이 노동력 2로 쌀을 만들면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요? 쌀은 1단위 만드는데 4가 필요하니까 노동력 2로는? 그렇죠.
쌀 반단위, 즉 반단위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한테 옷 1벌의 기회비용은 쌀 반단위인 겁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결과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똑같이 옷 한 벌을 만드는데 한국은 쌀 1단위를 포기해야 하고 말레이시아는 쌀의 절반, 2분의 1 단위만 포기하면 돼요. 누가 더 적은 대가를 치르고 옷을 만드는 거죠? 네,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비록 말레이시아가 쌀이랑 옷 둘 다 만드는데 절대적으로는 더 효율적이었지만 기회비용을 따져보니까 어때요? 옷 생산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반대로 쌀 생산에서는 한국이 비교 우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옷만 만들고 한국은 쌀만 만들어서 서로 바꾸면 둘 다 혼자서 모든 걸 만들 때보다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 그럼 이런 비교 우위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나라마다 왜 이렇게 기회비용이 다른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하시죠? 비교 우위를 결정하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교재에서는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그 나라가 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즉 노동력이나 자본 같은 요소 부존도예요. 예를 들어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는 당연히 노동력을 많이 쓰는 제품에 비교 우위가 있겠죠. 둘째는 기후나 천연자원,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셋째는 기술 수준의 차이,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특정 산업에 특화해온 경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 나라의 비교 우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논리를 딱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이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로직 딱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누가 더 잘 만드냐, 즉 절대적인 생산성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한다고요? 네, 기회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둘째, 이 기회비용이 더 낮은 나라가 그 상품의 비교 우위를 갖는 거고요. 마지막 셋째, 이렇게 각자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에만 집중, 즉 특화해서 교육하면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역이라는 건 내 거 뺏어오고 내 거 뺏기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 협력해서 전체 파이, 전체 부의 크기를 더 키우는 과정이라는 것, 이게 바로 비교 우위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건 무려 200년도 더 된 고전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인공지능, 즉 AI와 자동화 기술이 모든 산업을 다 뒤바꾸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의 비교 우위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숙제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